수강생 사례 들고 왔거든요. 좀 종류별로 건축물도. 현실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사례 딱 들어드릴게요. 실수익률은 11%. 대출이자 다 제하고 370. 이게 이제 제일 모범적이고 아무리 현실을 얘기해줘도 계속 주택 시장에 외면 당할까요? 주거용이 왜 힘들죠? 지금? 전세 사기 이슈가 좀 커지고 23년도부터 가장 많이 쓰시는 전세 보증서가 허그거거든요. 허그거는 보증보험이 무조건 세트로 딸려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조건이 안 되면 전세 대출도 안 나와요. 강남 성수는 그냥 전고점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은 아직도 한 고점 대비 20% 정도씩 떨어져 있는 지역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평당 공사비가 나중에 다시 낮아질 수 있을까요? 평당 공사비는 좀 낮아지기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임정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황금대지 신축 정교반 16기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한 7년 정도 지금 됐고요. 개인 명의로 이제 다주택자고 법인 투자도 하고 2021, 2년부터는 이제 건물에 관심 갖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본업도 완전히 시행을 하고 있는 직장인 출신의 부동산 전업 투자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금액대별로 지역별로 수강생 사례 들고 왔거든요. 좀 종류별로 건축물도. 현실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사례 딱 들어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에쿼티 5억으로 중랑구 면목역에서 상가주택 신축한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2022년 초 로드뷰예요. 큰 도로가 하나 있고 작은 도로가 하나 있고 코너죠. 이제 개발해서 저렇게 4층짜리 상가주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한 직원 4-5명 있는 통신. 자본금은 5, 6억인데 이 돈이 그 순수 내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에 있는 유보금이었어요. 유보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까 뭐 사옥을 쓸까 하다가 이걸로는 사옥까지는 어렵겠다 라고 해서 일단 원룸을 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신축 목적도 막 큰 차익을 보겠다던가 그게 아니라 임대 수익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경험. 개발 종목은 그래서 주택을 선택하시기도 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목적이니까 공실 리스크가 덜하고 땅값도 어느 정도 내 에쿼티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입지는 그래도 서울의 역세권이어야 되고 나는 올 원룸은 싫다. 상가는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고른 거예요. 명의는 실사업 법인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고른 토지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37평짜리 토지를 골랐어요. 토지는 매입가가 7억 5천, 평당가로 치면 2천인데 저게 21년 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랑구 지역도 역세권 지역은 한 2천 중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천 초반이면 비슷하게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격에 가능하다. 입지를 그래도 간단히 보면 면목역에서 600m. 그래서 이분은 신축을 해서 22년 말에 준공을 냈고 23년 초에 그 1, 2, 3월 해서 바로 임대 다 맞추셨어요. 토지 7억 6천, 공사비 7억, 부대비용 1억 4천에서 총 사업비는 16억. 이거를 내 돈 5억 가지고 했습니다. 대출 10억에 시공사 외상 1억까지 해서. 그러니까 내 돈 딱 30%. 총 사업비에 30% 정도 있으면 시행 가능하다. 딱 그런 교과서적인, 금액적으로도 교과서적인 사례고, 제가 오타네요. 5억을 넣어서 4억이 묶였으니까 5억 투자한 거 대비 1억만 회수를 하고 4억 묶인 거예요. 여기서 월세랑 관리비가 600, 담보대출 금리가 5% 초반 정도 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5.5% 잡았고요. 저렇게 하면 23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요, 월. 그러면은 저걸 더해서 월 순이익을 계산하면 4억 묶인 상태에서 370만 원 나온다. 그럼 370 곱하기 12 해서 4억 나누면 실수익률은 11%. 대출이자 다 제하고 370. 이게 이제 제일 모범적이고 5억 들고 와서 나 상가주택 짓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사례예요.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주택은 뭔가 하기 싫으실 거예요. 아무리 현실을 얘기해줘도. 계속 주택 시장에 외면 당할까요? 주거용이 왜 힘들죠? 지금? 세금이랑 대출 규제가 여전히 좀 허들이 높죠. 근생에 비해서. 취득세 중과도 있고, 그 취득세 중과가 있다는 게 우리가 살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엑시트하기 힘든 거예요. 주택 건물을. 전세 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또 막 무피, 풀피 이런 모델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보증보험도 한몫했어요. 그 보증보험 126% 기준을 떠나서 전세 사기 이슈가 좀 커지고 23년도부터 가장 많이 쓰시는 전세 보증서가 허그거거든요. 허그거는 보증보험이 무조건 세트로 딸려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조건이 안 되면 전세 대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전세가 안 나가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기회라고 진짜 생각을 하는데 근생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막 공투도 이슈가 되고 더 상급지 더 좋은 데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22년도 상반기가 땅값이 정점이었고 23년도에 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반등을 한 상태긴 하거든요. 아파트 시장이랑 비슷하게. 강남 성수는 그냥 전고점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은 아직도 한 고점 대비 20% 정도씩 떨어져 있는 지역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개발 부지를 지금 개발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을 고르기도 쉬워요. 일단 근생은 그 골목 하나 필지 하나만 뒤로 가도
그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상권이 확 죽는 경우를 어느 정도 좀 임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임장 가서 보면 굉장히 그 세부 입지가 예민한 게 근생인데 주택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대충 뭐 상관없어도 솔직히 주택 임대는 웬만큼 상품성 잘 꾸며놓고 시세만 맞으면 나가잖아요. 새 거면. 그런 면에서 땅 고르기도 쉽다. 그 다음에 근생에 비하면 공실 리스크도 없는 수준이죠. 지금은 월세가 특히 강세기 때문에 수익률 나오는 신축 그 부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서울 동남부는 다 좋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원래 전통적으로 주거 측면에서 좀 강호인 지역들이잖아요. 여기서 5억 가지고 원룸 건물 못 짓습니다.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서북부 한번 볼게요. 마포, 서대문, 은평. 사실 지난 그 2010년대 상승장 때 마용성이 굉장히 급지 역전을 많이 하고 지역의 그 위상이 많이 높아진 지역이죠. 그 사이에 서대문이나 은평도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은평 뉴타운, 가재울, 수색, 증산까지, DMC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쪽은 거기다가 GTX 호재나 신분당선 호재까지 엮여가지고 땅값이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5억 가지고 이제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북에서는 일단 그냥 저기 봐라.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고 저희가 땅을 찾아들어도 저기서 찾아드릴 거다. 자, 일단 노도강은 다중주택 허가도 안 납니다. 성동 광진도 원룸 짓기에는 땅값이 비싸요. 딱 좋아. 서울 동대문 중랑. 그 다음 서울 서남부는 신안산선 라인 보시면 됩니다. 영등포, 구로, 금청. 지금 땅 사셔서 개발해서 내년에 준공하면 신안산선 개통해 있거든요. 알려들어도 안 하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근데 10억 미만인데 난 죽어도 근생하고 싶다. 리모로는 할 만한 부지들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뭐 지금 땅값으로는 좀 쉽지 않긴 한데 저희 수강생분이 요 성동구 송정동이라는 지역에서 잘 디벨롭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 9호 대지 34평에 4m 도로 그냥 골목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빨간 주택이에요.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렇게 바꿨어요. 예쁘죠? 자, 이분은 50대 용산 사시는 분이고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차익을 목적으로 요 디벨롭할 부지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5, 6억 가지고 수업을 들어보고 임장을 다녀보니까 주택밖에 못하는 게 이제 답답했는데 그래서 매물을 봤더니 토지가 10억 초반짜리가 있네. 그럼 저거 대수선으로 접근하면 원가 20억 아래로 끊고 80% 대출 받으면 나 5억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송정동 거의 3, 4천대 막차 타셨습니다. 22년 말에 공사비 측면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을 했다. 이분 사업비를 보면 토지비 13억 6천, 공사비는 리모델링이어서 처음에 공사비를 4억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성수동이나 이 송정동 뚝방길 라인은 땅을 파보니까 이게 밑에가 다 뻘인 거예요. 지하층을 그래도 조금은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팠는데 뻘이 일주일 동안 나와서 양 옆집이 진짜로 이거 기울여져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토목공사 급하게 하느라 1억을 더 쓴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긴 합니다. 공사비는 6억 들었고 부대비용은 1억 4천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21억 들었고요. 딱 그거의 에쿼티 30%인 6억 정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통임대를 성공을 했어요. 그 보증금까지 해서 15억 5천을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 묶였죠? 21억 투자했는데 15억 5천 꺼냈으니까 5억 5천 묶였죠. 그래서 에쿼티 6억 기준 5천만 원 회수했다. 그냥 거의 다 묶였다. 근생은 거의 대부분 이렇죠. 뭐 보증금 말고 회수할 금액이 없죠. 그래서 월세랑 관리비 하면 월세가 900 들어오고 이자가 한 500 나가서 5억 5천 묶인 상태에서 내 돈은 그 순이익은 330만 원 정도 들어온다. 실수익률 7%. 본인이 샀던 게 평당가가 4천이고요. 근데 이 총 사업비 기준으로 따지면 6천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평당 8천에 팔겠다. 그 평당 8천에 사주는 사람이 수익률이 3% 중반 나오게 세팅해서. 그게 이 900의 월세입니다. 지금 땅값의 송정동에서는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기회들이 시장 흐름까지 따져가지고 좀 보시면 기회는 있다. 그 팜플렛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오면 저희 PM했던 코칭했던 사례들 많이 있어요. 근생도 있고 수강생 사례도 있고 저희 사례도 있고 한 번씩 보시고 혼자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PM 문의 많이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론, 막 건축법적인 거, 설계적인 거 이런 건 얘기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1년 반 만에 60% 남는 선정용역 땅 최근에 공투 모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신 분 계시고 아직 구자가 남아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랑 내방해서 상담하는 것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여기 앞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할게요. 일단 소개드릴 때 이 왼쪽에 계신 분은 황금대지 조합건설 대표를 맡은 배준성 대표입니다. 질문 중에 공사와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사는 한 수이거든요. 저는 공사학원입니다. 리모델링은 안 하시나요? 저희 황금대지종합건설 리모델링 잘합니다. 네, 많은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건을 인수는 이제 올해 초에 했는데 사실 제가 막 직장인 출신이고 시행만 하다 보니까 내 건물 내가 짓고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시공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100개 넘게 지어보고 리모도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무난하게 다 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라면 에스테이트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지역 급지별 차이. 거의 뭐 마스터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질문하신 분 누구죠? 지역이랑 세부 입지랑 건축물 용도 따라 다 다른데 원룸 건물이 좀 많은 지역, 예를 들어 관악 동작이라고 칠게요. 그럼 에셋베이스 수익률이 한 5.5%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진입할 때. 그 다음에 상가주택인데 원룸 건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다. 뭐 예를 들어 광진구나, 강동구나 이런 좀 중상급지의 상가주택, 상가 다가구 이런 거는 진입 수익률이 4%, 엑시트 수익률이 3%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 외곽의 대로변 건물이다. 진입 수익률 4%, 엑시트 수익률 3%. 그것도 강남이랑 비슷하고, 강남은 진입 수익률 3.5%, 엑시트 수익률 2% 후반에서 3%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유의할 거는 그 도봉구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원룸 지었는데 5.5% 나온다고 그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빠른 엑시트는 강남 외 지역은 힘들까요? 그냥 힘들진 않고 존나 힘들어요. 아니 그냥 그거는 실거래 내역을 보시면 토지가 대비 이렇게 좀 튀는 것들이 가격대 높게 된 것들이 그 신축 건물 엑시가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세요. 그 강남은 확실히 많아요. 마용성부터는 없다니까요. 그런 게 잘. 국토부 실거래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게 뭐 1000건이다 하면은 그중에 한 300개, 400개는 강남이고 뭐 도봉구나 이런 데 가면 뭐 10건. 10건 뭐 이렇게 되니까 엑시트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도 내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제 병원도 임대해줄 수 있는 위치 좋은 위치 추천 가능하실까요? 대략이라도. 왜 제 거는 건너뛰셨죠? 몇 것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자재값과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평당 공사비가 나중에 다시 낮아질 수 있을까요? 평당 공사비는 좀 낮아지기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연세대에서 건축공학 석사 전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교수님도 설명하시는 게 본인이 선진국을 그렇게 다녔을 때 왜 이렇게 선진국인데 건물들이 이렇게 낡을까? 그게 선진국으로 될수록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신축이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저희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의뢰 건수가 10%가 채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점점 갈수록 높아지는 게 공사비가 앞으로도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조금, 지금은 공사비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바로 저를 버리시더라고요. 공사비가 워낙 비싸니까 무조건 싼 데로 거의 가시는 좀 추세라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저가 수주가 또 많아서 의뢰 건수의 30% 이상이 중단된 공사가 많이 들어와요. 나가실 때 저 검정색 그 쇼핑백 하나씩 드릴 거니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냐면 안전모가 들어있어요. 안전모. 공사장에서 쓰는 아이템. 여러분 그 나중에 건축주가 되면은 자기 건물 짓고 있는데 현장 가면 골조공사 올릴 때 현장 갈 때 안전모 필요한데 그러면 시공사가 인부들 쓰던 거 줘요. 너무 찝찝하니까 가져가서 깨끗한 거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를 되면 또 뵙는 날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미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